남성은 돈이 있을 때 딴짓하고 여성은 돈이 없을 때 딴짓한다고 하죠. 다른 말로 남성은 돈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남성인지 진면목이 드러나고 여성은 돈이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여성인지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죠. 서로 반대예요. 왜 그럴까요? 또 뭔가 반대라고 하니까 문제 생길 것 같지 않나요? 한수위주의한 부부의 세계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분류는 공감과 자극 소재로 끊임없이 등장해요. 불륜 대상자들은 주변 등장인물들과 시청자에게 뒤지게 욕먹게 되죠.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불륜하면 사회적 명성도 잃고 경제적 재산도 잃으면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게다가 요즘은 끝내주는 부부라고 이혼 예능이 있는데 역시 불륜은 빠지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현실 세계에서의 불륜은 끊이질 않아요. 몰라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저지르는 거죠. 연예인들 불륜 이혼, 직장 동료 불륜, 심지어 학교 내 여교사와 남학생 불륜도 발생했죠. 불륜은 누구든 감추고 싶은 만큼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끝내주는 부부 예능에서 안윤모 씨는 성인 남성 50%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표본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를 공유했죠. 대략 10년 전 데이터에 표본이 1000명이라서 퍼센트를 완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불륜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임을 알 수 있어요. 과거 불륜은 간통죄로 불리며 형법 제24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15년 2월 형법 241조는 위헌이라며 간통죄는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다했죠. 혼인과 가정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맡긴다는 이유였죠. 법적 처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륜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며 이혼의 주요 원인이죠. 이 영상에서의 불륜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로 한정 지어서 다뤄보려고 해요. 도대체 불륜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걸리면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함과 재산상 손해 그리고 가정의 파탄과 상처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왜 저지르는 걸까요? 참고로 이 영상은 불륜을 옹호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정당성을 부여해주려는 영상도 아니죠. 역사적으로 개체의 행복과 집단의 성공은 반비례하는 편이죠. 전 세계 돼지 숫자는 대략 8억 마리 정도 돼요. 심지어 덴마크는 국민 수보다 돼지 수가 2배 정도 더 많죠. 종의 성공은 번식의 수치로 측정되는데 돼지의 성공은 다른 그 어느 동물보다 월등하죠. 하지만 축사의 돼지는 보통 6개월 수명을 가져요. 자연에서의 돼지가 17년에서 18년 사는 것과 무척 대비되는 수명이죠. 빨리 죽고 싶어하는 동물은 없죠. 이들의 고통과 감정은 감히 측정할 수 없을 거예요. 돼지 각 개체의 행복감은 무척 낮을 거예요. 한국에는 의무교육이 있죠. 아이들은 테일러주의에 기반해서 세워진 교육체계 위에서 획일화를 교육 및 내재화시키게 되죠.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힘은 다른 나라들보다 강력해졌을지는 몰라도 학생 각 개개인의 행복도는 그렇지 않죠. 2023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된 이래로 가장 높았어요. 청소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관련 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죠. 집단의 성공과 개체의 행복감은 반비례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배우는데 희한하게 잘 안 익혀지는 게 있어요. 바로 쓰기와 읽기죠. 말하기와 듣기는 그냥저냥 잘하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받아쓰기와 읽기는 어릴 때부터 해도 성인이 되어서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서점을 가서 보면 성인 대상으로 한 독서법이나 글쓰기 책은 널렸는데 말하기와 듣기 방법에 대한 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분명히 학교에서 10년 넘게 쓰기와 읽기를 배우는데 전혀 말하기 듣기와 달리 지속적인 숙련이 필요하죠. 그 이유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내 뒤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 친구가 내 뒤에 사자 있다고 막 소리 지르는 말을 못 알아먹으면 잡아먹혀 죽고 그 유전자는 후대에 전달될 수 없겠죠. 그리고 읽기와 쓰기는 문자의 발명 이후에 생긴 기술인데 끼켜도 만년이 안 돼요.
기원전 3500년 전에 수메르인의 쐐기 문자가 발견된 최초의 문자죠. 겨우 5500년 동안의 과정에서 인류가 읽기 쓰기에 적합한 두뇌를 진화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나마 국지적으로 대중에게 읽기와 쓰기가 필요해진 건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부터였죠. 수렵 채집하던 생활에서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못한 기질들은 빨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화될 자극을 받지 못했어요. 문자 기반으로 한 읽기와 쓰기 기술이 그런 것이죠. 불륜도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점에는 행복한 부부관계, 부부대화법, 부부상담, 부부학교, 부부사랑을 배우다, 스트레스 잘 다루는 부부, 친밀한 부부 등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약속하는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방에서 메시지를 뿌려대죠. 그런데 불륜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불륜은 앞에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성관계하는 행위라고 했죠.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렵 채집인의 몸과 마음을 가진 현대인으로서 수렵 채집하던 시대를 둘러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성이에요. 동물은 살아남으려면 생존과 번식에 온 힘을 쏟아야 하죠. 남녀의 성 차이는 서로 다른 생존과 번식 전략을 만들어요. 생존에는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먹거리 구하는 일이죠. 남성이 주로 사냥을 하고 여성은 주로 채집을 하는데 이는 성 차이에 의해 발생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이 임신한 채로 맘모스 사냥하러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죠. 맨몸으로 붙어도 쉽지 않은데 혹을 몸에 달고 움직이려면 적지 않은 위험이 수반되죠. 또한 출산 이후에도 맘모스를 때려잡기는 쉽지 않아요. 수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아이 대비해서 자연의 많은 동물들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출산되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매달리지도 못하는 아기를 데리고 맘모스 사냥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이유로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위해서 사냥은 주로 남성들이 하고 채집은 여성들이 하는 식으로 성에 따라 생존 활동 중 먹거리 구하는 역할이 분담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번식 전략도 성에 따라 다르죠. 생각해보면 남성 1명이 여성 100명과 볼트너트 결합을 하면 한 번에 다 임신한다고 할 때 100 플러스 알파명이 될 수 있어요. 쌍둥이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성 100명과 여성 1명이 볼트너트 결합을 하면 1 플러스 알파명이 될 수 있어요. 인구의 크기는 남성 숫자보다 여성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에서 전쟁 시 남성이 주로 군인으로 싸운 건 다음 세대의 인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성 차이에 따라 다른 번식 전략은 유전자가 후대로 잘 전파될 수 있는 식으로 남게 돼요. 유전자가 의식을 갖고 인간 개체를 조종한다는 건 아니에요. 또한 인간 개체가 유전자 전달을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번식 전략을 고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목적성이죠. 이런저런 방법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살아남은 개체들의 흘러온 흐름을 되짚어 보니 그런 번식 전략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종의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 남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면 유리할지를 보면 임신 가능한 이성들과 최대한 많이 짝짓기 하는 거예요. 남자의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남성이 상대적으로 성에 개방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여성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성들과 최대한 많이 짝짓기 해봐야 임신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 염두에 임신 이미 했으면 더 이상 임신은 불가능하죠. 게다가 많은 이성과의 짝짓기는 남성들로 하여금 부성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켜서 책임 회피하게 만들고 이성이 한 명이었다면 확실히 얻었을지 모르는 경제적 자원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제공받을 수 없어요. 한번 싸고 튀면 되는 정도의 아주 적은 투자량을 가진 남성에 비해 젊은 날로 한정된 임신 기간과 임신 시 10달 동안의 노력, 그리고 출산 후 모유 수유 등 최소한으로 돌봐야 하는 미성숙한 아기에 대한 책임 등은 여성에게 아주 큰 투자량을 요구하게 돼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성에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싸구튀기 전략이 번식에 유리하다고 한 남성이 사방팔방으로 싸지르고 다닐 수는 없어요. 다른 남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 부인이 낳은 아기를 온갖 정성을 다해 먹이고 키웠다고 쳐보죠. 근데 알고 보니 싸구튀기 전략을 쓰는 놈의 자식인 거예요. 그럼 열받죠. 왜냐면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시킬 기회를 놓쳤으며 개인적 자원을 남의 자식에게 투자해서 남을 더 좋게 만드는 호구가 된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없어요. 해봤자 남편은 유전자가 1도 안 섞인 남의 편이고 이 아이는 어쨌든 내 유전자를 50% 갖고 있는데 친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싸고 튄 남성이 알파남이어서 경제적 자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능력자라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내 친자식으로 키울 수 있으면서 때때로 그에게서 친아들 양육에 대한 이유로 자원을 나눠받을 수 있게 되니 현 남편에게서도 자원 투자 받으면서 특혜를 이중으로 본인의 친자식을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남편이 되는 거죠. 피해자인 남편은 가능하면 싸구튀기 한 놈을 잡아서 두들겨 패 반 죽여놓겠죠. 싸구튀기 전략을 맘대로 시행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이에요. 다른 남성들의 분노가 한 곳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또 지가 결혼한 상태라면 지가 다른 싸구튀기 전략 쓰는 놈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후변동이나 포식자나 종족 다툼으로 인해 남성 부족 및 여성 밀도가 높아지는 등의 환경이나 자원의 분배가 지나치게 불균등한 환경에서는 싸구튀기 전략이 상황에 따라서는 남성에게 번식상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여성에게는 생존과 번식 두 가지의 이로움을 주기도 하죠. 실제로 이수근 서장훈 씨 예능 물어보살에 나온 사례로 여성의 성적 일탈로 인해 임신된 아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십수년간 키우다가 나중에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사례도 있죠. 여성 입장에서는 아이의 친부가 빈털터리거나 나몰라라 한다면 혼자 양육과 경제적 생산에 부담을 졌어야 할 텐데 다른 남성을 속이고 그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는 경우죠.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불륜녀와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잃을 위험이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는 이미 자신의 친자식이고 친자식을 가장 잘 돌볼 것은 유전자가 50% 섞인 친엄마인 불륜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부인은 자신과는 유전자가 1%도 섞이지 않은 남이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불륜을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의 짝짓기로 본다면 위처럼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개체의 고통과 희생은 종의 성공 가능성으로 발현될 수 있게 되죠. 불륜은 종의 성공과 번식을 유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인간 아기가 지나치게 미숙하게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다른 동물들처럼 좀 성숙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일부 일처제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가령 송아지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혼자 뛰어다니고 젖 빨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채로 태어나죠. 반면에 인간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하고 똥 싸는 것밖에 없어요. 혼자 젖 먹으러 이동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매달려 있지도 못해요. 아이는 엄마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의 생존성을 올리려면 먹거리 자원을 부인과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돼요. 남성이 떠나버리면 아이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일부 일처제는 자신들의 주니어를 건강하게 길러낸다는 남성과 여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인 거예요. 번식에 대한 욕구와 무성 불확실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 현대에서는 특히 일부 일처제는 많은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륜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완벽한 일부 일처제라고 볼 수 없어요. 바다사자는 일부 다처제를 택했죠. 참고로 바다사자의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더 크죠. 사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대 사회도 일부 다처제가 보편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이 엄청 들거든요. 특정 알파 메일 집단이 부양할 수 있는 여성의 수는 경제적으로 한정적이에요. 2016년 기준 정부 복지와 부모 재산을 제외하고
한 개인이 평생 쓰는 돈이 대략 11억 소비한다고 해요. 알파메일 한 명이 1000명의 첩을 들이려면 1조 1천억이 필요한 건데 한 사회에 알파메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알파메일이 굳이 수천 수만 명의 첩을 먹여 살리고 싶을까요? 차라리 일시적으로 애인 만드는 게 가성비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비용이기에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부 일처제의 삶을 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안정적인 자손 번식과 부의 권력 세습을 위해 여러 명의 부인을 뒀죠. 일부 다처제도 보편화되기는 어려워요. 한편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여성들에게는 더 유리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알파메일의 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일반적인 남성보다는 부양 능력이 있을 테니 생존과 번식 차원에서 보다 우수한 유전자와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위권 여성들은 알파메일들이 쓸어가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남성과 짝을 맺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남녀 커플 관계는 일부 일처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커플 구조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성 전략이 종의 생존과 번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각 개체의 행복감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불륜은 사라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것이 불륜을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제시한다거나 불륜을 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전략은 과거 수렵채집 환경에서나 적절했지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분란과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문명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빨라서 발생하는 충돌 상황이죠. 그리고 이 충돌 상황에서 문제는 주로 진화가 더딘 인간에게 있으며 이 중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각종 법과 제도 그리고 규율이 있는 것이죠. 영상 시작에서 남성은 돈이 있을 때 딴짓하고 여성은 돈이 없을 때 딴짓한다고 하죠. 다른 말로 남성은 돈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남성인지 진면목이 드러나고 여성은 돈이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여성인지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죠. 인간의 본능 기저에는 생존과 번식이 있죠.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이 가장 유리한 자연적 상황은 배우자 선택에서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우선순위로 두고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생산성 및 사회적 지위를 우선순위로 둘 때 가능하죠. 참고로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 외모 집착 사회와 속물 영상에서 남성은 돈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남성인지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말부터 살펴보죠. 남성이 돈이 없다는 단서는 여성이 남성을 잠재적 배우자로 선택하기에는 본능적인 결격 사유예요. 생존성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성 입장에서는 본인의 배우자 가치가 다른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여성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으로 행동하게 돼요. 또 여행이나 일을 하러 가는 등 여성과 신체적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여성은 다른 남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에 남성은 여성에게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남성이 돈이 많다는 단서는 경제력이라는 생존 본능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고 남은 건 번식 본능이에요. 남성은 여성 대비 번식에 대한 의무 투자량이 무척 적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성들을 마구마구 만날 수 있는 번식 본능이 뿜뿜하죠. 어떤 남성이 돈이 없을 때 여성에게 헌신했는데 이건 배우자를 잃을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에서 행동한 거라면 돈이 많아졌음에도 배우자 치팅이 없다면 여성의 소중함을 위해 번식 본능의 횡포를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니 믿을 만한 남성으로 볼 수 있어요. 여성은 돈이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여성인지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말을 보죠. 가끔 예능 보면 성공한 남성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본인은 가난할 때 반지하에 살고 그럴 때 아내가 믿고 지지해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말을 하죠. 앞서 본 것처럼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단서로 판별하면서 진화했다고 했죠. 이 말은 남성이 돈이 많은 상태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헌신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본능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삶의 높은 생존성과 우월한 번식성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1년에 한 번 간신히 이코노미로 필리핀 여행 가는 것 대신 매월 맘만 먹으면 비즈니스 타고 미국 여행 가서 수천 수만 달러씩 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심으로 자식하고 편의점 햄버거로 점심 때우는 대신에 건강에 좋은 고급 한정식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돈 많던 남성이 그 많은 돈을 잃고 가난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생존 본능 스위치가 강하게 켜졌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이 남성과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 반지하 빌라촌으로 이사 갈지 다른 경제력 우월한 남성을 찾을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여성은 돈이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여성인지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말은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 내면 뿜뿜할 텐데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하며 이겨내면서 남성을 믿고 지지하며 소중히 대하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남성은 돈이 있을 때 딴짓하고 여성은 돈이 없을 때 딴짓한다는 말은 생존과 번식 본능에 대한 남녀의 피할 수 없는 줄다리기예요. 생존 본능이 채워지면 남성은 번식 본능 때문에 밖으로 나돌 수 있고 생존 본능이 부족하면 여성이 밖으로 나돌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각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은 밖에 나돌지 말지 이성과 본능의 줄다리기를 또 겪게 되죠. 이중 줄다리기예요. 이제 내적 갈등에서 본능이 이기면 불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있어야 하는 거냐, 없어야 하는 거냐 라는 거죠.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고 커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모든 개체는 차이를 갖게 되죠. 여성마다 남성마다 각각 참고 견딜 수 있는 범위가 만족에 도달하는 범위가 다를 거예요. 결국은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와 살아보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서로의 바운더리를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타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여기까지 불륜에 대한 영상입니다.